안녕하세요. 레미안 비즈니스 클래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이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동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 키워드를 이런 것들로 뽑아 보았었는데요. 보시면 12, 16 대출 규제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내 집을 갖고 있는데 15억 초과 되는 주택이면 내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 받을 수 없답니다. 자,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다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식이 하락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1400포인트까지 바닥을 찍으면서 많은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인버스를 많이 사신 분들은 동학개미의 배신이라며 그죠? 이렇게 주식들 많이 사셨고, 자, 유동성이 주식으로 유입이 되는 해였습니다. 부동산으로 지금 약간 자금 형성하신 분들이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사자니 재산세가 너무 두렵고, 유동성은 넘치고, 사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위기는 18년과 19년이었습니다. 18년은 어마어마한 역전세를 맞이해서 유동성이 참 많이 필요했던 그런 힘든 시기가 지나갔고요. 19년에는 18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이제 일시적인 과물량 공급, 입주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다주택이신 분들은 청약 당첨된 거 축하드립니다만 잔금이 이제 좀 수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를 맞춰야 했는데 갑자기 많은 단지들이 한 번에 입주를 하니 세가 너무 싸더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그래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꽉 움켜쥐고 계셨었거든요. 새 아파트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집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봤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쥐고 가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서 양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위기가 이제 지나가고 한숨 돌리는 시기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 끝났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지금 전세 맞췄죠. 이제 한숨 돌렸죠. 그 시세 차익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 18년에 하반기에 정말 큰 역전세 한번 있었거든요. 그분들 올해 20년 하반기가 되면 어떤 시즌이 되죠? 그렇죠. 이제 전세가 올라가니까 돌려받죠. 근데 그 돈 다 어디로 가죠? 집도 사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집 사기가? 이런 유동성 다 어디로 갈까요? 이분들 이거 그냥 차 바꾸고 이제 뭐 시계 사고 이러실까요? 투자하시던 분들은요, 소비에 관심이 크게 없으십니다. 이분들 무조건 투자할 다른 방향을 찾으시겠죠. 그래서 요즘 배당주들 참 인기 많은 것 같고요. 자, 로또 청약. 올해는 무조건 키워드 로또 청약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가 정말 싸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하신 40대 중반의 무주택 세대주께서는 올해는 정말 청약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분양가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말 피눈물 나겠지만 청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기회입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6월 한시적 세제 혜택 다주택자 물량이 풀리는 그런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올 상반기에 코로나와 합쳐져서 이제 12, 16 정책, 그 다음 코로나, 그 다음에 세제 혜택까지 이 3종 세트가 묶여서 올 상반기에 급매를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끝났죠. 자, 증세,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됩니다. 올해는 무조건 이 6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6번. 증세는 지금까지는 돈 벌어서 신났습니다. 유동성 파티, 그죠? 정말 시세 차익 보고 등기부 등본만 보고 호갱노노의 시세 이제 자산을 보여주거든요. 보면 가지고 그냥 너무 흐뭇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만 작년에도 사실 오른 양도 차익에 비하면 재산세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올해, 내년, 내후년에 정말 똘똘한 아파트를 몇 채씩 다수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경우는 이제 증세에 대한 보유세 고민을 슬슬 하시게 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3040처럼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재산세를 방어를 해주는데 문제는 베이비 부머 이상이신 은퇴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잉여주택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는 상승했으나 양도세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양도를 못하고 아깝잖아요. 양도세. 그죠? 막 60%씩 가져가니까.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 현금으로 토해내야 되는 이런 세금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자산이 생산성이 없어지는 이 단계의 고민이 아마 되실 겁니다. 상승기엔 버티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2, 3년 정도 가다가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재산세가 근데 재산세 플러스도 모두 나오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과 달리 이자도 지금 내고 계시죠. 집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재산세, 이자 다 괜찮습니다. 이놈의 사이버머니 그냥 보면 희죽희죽 웃음이 나옵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만 하락하고 있을 때, 조정하고 있을 때 이자도 내야 되는데 집값은 점점 떨어지고 공포에 몰리면서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증세에 대한 부분 대비하시는 것 가져가셔야 됩니다. 6번이 올 하반기에부터 시작될 아주 빅 키워드고요. 자, 총선이 지나갔는데요. 과대 정당이 탄생을 했고요. 추가 대책 고려 사항이 나올 것을 예측했고 빨리 나왔습니다, 지금. 자, 8번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를 들으시거나 전부 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 시장과 실거주 시장은 완전히 양극화, 진짜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조건이 틀립니다. 대출 조건도 틀리고 이제 보유해야 되는, 봐야 되는 물건도 틀립니다. 투자자분들이 비조정을 간다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이런 분양권을 본다고 해서 실수요자인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건을 보시거나 똑같이 보고 헷갈리신다면 이상한 물건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이렇게 물건이 늘어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지금 실거주이신 분들은 투자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그 명의와 대출의 장점을 살리셔서 그쪽으로 공략을 하셔야지 투자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 물건을 같이 바라보신다면 큰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모임 들어가면 헷갈리거든요, 막. 자, 이제 19년에 여러분들이 양극화를 맛봤습니다. 서울의 신축과 서울의 구축. 아니, 같은 동네인데 저기 새 아파트 입주하는 거는 막 15억씩 가는데 우리 집 집값 왜 이래? 특히 경기도의 신축과 경기도의 구축.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었고요. 특히나 서울의 신축과 경기도의 신축도 작년 한 해는 가격을 많이 벌렸습니다. 서울의 강남이 30억 육박을 하고 그 마포와 잠실이 이제 18억 선까지 막 이렇게 터치할 때 경기도에 있는 신축은 그래도 12억 선, 13억 선, 요 선 마지노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같은 동네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지방에서도 이런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0년에 여러분이 맛보실 키워드는 초양극화입니다. 이 초양극화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레미안 고객님들께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똑같은 입지에 고만고만한 입지라면 한 동네에 개발되고 있는 정비 사업이라면 조금 더 큰 대단지, 조금 더 좋은 아파트 브랜드, 조금 더 좋은 커뮤니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같은 동네에서도 차별화를 굉장히 많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하러 가시거나 실거주 준비하러 가실 때 현재 금액이 프리미엄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과감하게 더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장기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자,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특이한 상품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상품은 한강변에 대단지 한강 조망이 많이 나오는 그 동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싼 것만은 아닙니다. 건대에 있는 더 클래식 500이라고 하는 실버타운을 이해하셔야지만 아크로 리버파크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야 개포동에 있는 DH3단지의 가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크로 리버파크 안에 들어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부동산 중개사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 내부만 보시게 되겠죠. 33평 아파트, 서울 다 작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광폭 발코니 뭐 이런 거 없고요. 아, 그래도 서울에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새 아파트라서 그렇게 비싼 거야.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거주민들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가격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자, 제가 아크로 리버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실버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한 단지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그래서 우리 단지에 집이 나오면 유심히 봐두었다가 사줍니다. 기왕이면 같은 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는 싫어하겠지만. 자,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고객분들, 그 입주자분들께서 같이 한 단지에 어우러지시면서 문화, 강좌,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시고 인문학 수업, 경제 재테크 수업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목욕 가방을 들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 맞지 않고
운동시설을 즐기십니다. 그 아파트 안에는 반트 회원권, 아시아 대치동에 있는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공해주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새 아파트만으로만 구상이 되었던 지금 현재의 양극화와는 또 다른 상품으로 이 초양극화, 정말 부자들, 그 동네에 사는 부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분들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벽을 치는, 가격으로 진입장벽을 쳐서 다른 분들이 못 넘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분들한테는 돈은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이런 초양극화 시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초양극화를 위한 초고가 아파트가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후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과 경기는 정말 심각한 노후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년대 아파트, 그다음 70년대 아파트들이 저층 아파트, 주공 시리즈,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중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강북에 있는 많은 재개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이번 상승장에는 눈에 띄는 것이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마당 딸린 집들은 참 재개발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주택 재건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이 노후도를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것은 90년대 산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1기 신도시 전체. 그 다음 서울에 있는 노원구, 그 다음 서울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90년대 산 아파트. 그때 아파트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아파트들도 이제 30년 차가 도래를 하면서 노후도가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그때 한 번에 급하게 지었던 아파트들은 지금 현대에 있는 여의도나 그다음에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처럼 튼튼하게 짓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수가 발생을 하거나 뭐 녹물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더 겪고 가야 되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와 욕망은 점점 더 커질 상황일 거고, 제가 원하는 건 1기 신도시가 멸실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은 운이 좋다면 1기 신도시 멸실 물량이 다 상쇄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겠죠. 지금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속도를 좀 이렇게 못하게 하면, 속도가 지연되면 아마 조금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산으로는 현재는 노후도, 서울 시내가 사실 생각보다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수를 보면 이 노후도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비사업,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것들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아울러 청약에 관한 관심도 끊이지 않고 청약 대상자가 아니시더라도 10년 동안 청약과 전매와 분양과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노후도 때문에 새 아파트가 공급을 되는 이 상황을 계속 겪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11번은 이렇게 재건축을 틀어막고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재건축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아요. 뭐 초과 환수를 이익을 이제 걷어간다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이득이 좀 안 좋도록 만든다든가 2년 거주 요건이 더 신설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풀어준 곳들은 이 가주정이라는 겁니다. 가로정비 주택 사업. 이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정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려를 하고 빨리 속도를 진행을 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평당가가 높은 지역에서 이런 소규모 진행이 된다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직 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크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서울의 노후도와 경기도 1기 신도시 노후도는 이 리모델링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미지수고 안갯속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파트를 부시고 다 조합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도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건축비가 재건축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반해 일반 분양분, 그러니까 초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는 옆에 뭐 테니스장이 비어 있다든가 뭐 옆에 유휴부지가 있지 않는 한 놀이터가 크다든가 그럼 한 동을 더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지금 내력벽 철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적어버리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조합이 가져가야 될 추가 분담금이 많거든요. 근데 이 리모델링을 치룰 수 있는 곳까지와 아닌 곳들 선별하셔서, 리모델링 현수막 걸릴 땐 굉장히 좋지만 진행되는 상황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재건축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 다음 장에서는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가속화가 될 거고,
15년도 정도부터는 리모델링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투베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창문이 거실 하나, 안방 하나 이렇게 있는 곳들이 리모델링이 되면 소위 말하는 동굴식 아파트가 됩니다. 구조가.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도 제값을, 신축값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3베이 아파트, 90년대 산 청구나 이런 데서 공급했었던 그 3베이 아파트들이 드디어 리모델링 대상이 되면 얘는 옆으로 늘리고 당기면 모양이 이뻐지거든요. 이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대책의 수혜주는 어디였을까요? 자, 이게 짤이 엄청 많이 돌았습니다. 김포의 세계. 김포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거 엄청 돌았죠. 김포가 정말 수혜지였을까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대책의 수혜지는 투자자들은 어디를 보았나 하고 살펴봤더니 투자자분들께서는 김포, 파주, 화도 등등 비규제를 또 이제 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셨다. 김포에 버스를 타고 왔다. 막 이런 썰들이 있었는데, 자, 지방 대도시 중 일부 풍선 효과가 예상이 되는 곳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창원 이런 곳들도, 울산 이런 곳들도 많이 보셨고 거제까지도. 그런데 추가 규제는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정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그런 비조정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모든 그런 혜택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실수요자들은 그럼 어디를 보았나? 실수요자들은 23일 전까지 그 허가제가 막히기 전까지 뜨거웠던 잠실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23억까지 단숨에 올라가면서 거래 엄청나게 많이 됐고요. 자, 서울은 9억 이하짜리 물건, 그 다음에 6억대 물건도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규제가 경기도와 인천까지 다 포함이 되면 같은 조건이라면 기왕이면 어디? 서울이죠.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같을 거라면, 어차피 대출이 같을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서울 중에서도 가격이 좀 저렴한 곳으로 이제 많이들 보시면서 호갱노노,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아파트 순위 막 나오잖아요. 뜨거웠습니다. 이번 주에 놓은 거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러나 대책의 찐 수혜지는 앞에서 보았던 그런 곳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실수요 지역인가, 가수요, 투자자가 들어오는 지역인가를 철저히 분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실수요자이시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이신 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새로 진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는 그런 물건에 혼동이 오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에서는 어디를 봐야 할까라고 봤더니 그 9.16 대책에서 저희가 한번 힌트를 받는 겁니다. 안양이라든가 광명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재개발 중에서 관리 처분이 해당이 돼서 곧 이주비가 실행돼야 되는 곳, 여기. 왜? 비조정일 때는 대출이 다 나왔는데 이제 조정과 투기과열지구를 묶이면 1주택이신 분들은 이거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산 쬐끄만 것 때문에 내 서울에 있는 집 팔아요? 처분 조건을 써야 되죠. 안 될 일이죠. 또 다주택 같은 거는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쬐끄만 걸 하기 위해서 잔압을 하나요? 그것도 약간 좀 고민되겠죠? 이런 분들이 급하게 처분하는 그런 물건들이 급매를 형성하면서 그때 이제 낙폭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재당첨 금지 항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9.16 대책하고는 달랐던 게 9.16 대책 때 이 관리처분까지 간 것들은 8.2 대책의 도정법 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득한 것들은 관리처분이 지나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 관리처분을 받는 곳들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중에 속도가 빨랐던 조합들은 8.2 대책 도정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받고 나면 매도를 못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재건축처럼 이제 재개발도 생깁니다. 그러면 재건축에서 조합원 양도 금지가 생겼을 때 저희는 그 풍선 효과를 톡톡히 느꼈습니다. 조합원 물건을 예외 조항이 아니면 뭐 10년 보유, 5년 이런 거 아니면 뭐 해외 발령 아니면 착공 지연 이런 게 아니면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도 재개발의 신축 청약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 입주권 봐야 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재개발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앞으로 매물 잠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에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나? 자, 비조정에서 조정이 된 곳은 거기에 있는 분양권입니다.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실수요자 지역인가, 가수요자 지역인가.
를 살펴보셔서 그 지역에 나오는 분양권이 입주 시기에 실수요자한테 아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축이라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주택자라든가 투자자들은 대출 문제 때문에 아마 갖고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물건들을 보시는 것이 유리하죠. 1주택자의 처분 조건과 다주택자의 대출 제한으로 인한 급매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물건들 잘 살펴보시고 법인 물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드시 실수요 지역이었나 가수요 지역이었나, 왜냐면 이게 결국은 실수요자가 입주를 채워주는 곳이어야, 서울은 그래서 매물잠금이 일어났을 때 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머 우리도 조정됐어, 조정이 조정받았네, 투과가 됐네, 나라가 찍어줬네, 에라이 아니죠. 이번엔 광범위하게 묶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묶인 곳 중에 그 지역이 조정받고 묶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닌가의 옥석을 반드시 가리고 나서 이 조정되는 물건들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여태까지 9.16까지 지정됐었던 곳들은 실수요가 아주 강한, 정말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에 묶었던 곳들이고요. 이번에 가수요가 뜨거웠기 때문에 묶었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옥석을 잘 가리지 않으시면 투자하셔서 아주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의 찐수혜지는 어디였냐라고 봤더니 서울의 찐수요지는 수용성의 질주, 인천의 도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올 상반기에 일로 풍선 효과가 가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가격의 균형이 깨진 곳을 잘 봐야 됩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다 살기가 좋은데 신축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는 바람에 그 바로 옆에 있었던 10년차, 15년차 아파트가 빛을 못 본 경우가 있어요. 입주가 다 정리가 되고 동네가 살만해지면 그 아파트들도 그 새 아파트가 된 인프라를 같이 누리게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오르는 곳, 혹은 여기가 막 오르면서 옆 동네 전혀 못 오른 곳,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가격의 균형이 완전 깨진. 잘 살펴보시면 5년 전 가격, 3년 전 가격 비교했었을 때 뭔가 이슈에 의해서 지금 가격 균형이 깨진 곳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서울의 신축과 구축이 아까 가격이 벌어졌었고, 서울의 신축과 경기의 신축이 가격이 벌어졌다 그랬죠. 얘는 많이 좁혀졌는데 아직도 경기도 중에서 정말 새 아파트 대장주가 아니라면 균형이 깨진 곳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힌트가 있고요.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인근에 예를 들면 잠실, 대치동 이런 곳들 있잖아요. 여기 인근, 그러니까 대치동 옆에 역삼동하고 도곡동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인근 풍선 효과가 일어날 곳에 거래구역 내, 그다음 여기 풍선 효과가 날 곳, 그다음 혹은 자 이제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소형 거래, 그러니까 잠실 같은 경우도 지금 초소형 같은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뜨겁게 지금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자, 올해는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마지막 장표인데요. 올해는 서울 시내 청약이 무조건 가장 좋습니다. 가능만 하시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40 중반에 2자녀 이상을 두신 무주택 세대주, 그러니까 청약 점수가 69점 이상이신 분들은 적극 노려보시되, 꼭 살 곳만 보시면 청약 당첨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은 꼭 살기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징검다리처럼 늘려가셔야 되거든요. 청약 당첨받을 수 있는 곳에 당첨 전략을 꼭 잘 짜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이 전혀 진입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1주택인 경우는 고가지를 본다면 투자와 실수요를 분리해야 됩니다. 12, 16 대책 때문에 15억 초과 대출이 막혔고요. 이제는 갭을 끼고, 그러니까 세를 끼고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둔다면, 예를 들면 학군지의 집을 지금 현재는 이사를 못 가지만 사두려고 하신다면 뭘 포기하셔야 되냐면 모든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대출 일으키는. 그러면 전세만 있나요? 월세란 제도도 있죠. 그럼 대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미리 사두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또 준비하셔서 전세금 빼줄 돈 마련하신 다음에 아기 컸을 때 입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머리를 자꾸 쓰셔야 되는데 그 전세에만 매달리세요. 전세에만. 왜냐면 그게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조금 더 싸거든요. 근데 뭐냐 도냐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다 누리면서 살기도 좋고 애 키우기도 좋고 시세 차익도 봤으면 좋겠고 나는 여행도 다 가야 되고 쓰고 싶은 거 다 사야 되고 쇼핑도 다 하면서 그러면서 투자를 하거나 집을 늘려갈 수는 없거든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돈이 맞아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높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집보다 사고 싶은 집이 항상 가격이 안 맞거든요. 그럴 때는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세만 보지 마시고 월세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라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격의 균형이 깨졌을 때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실수요라면 보던 곳, 살던 곳, 보던 곳만 봅니다. 여기는 이미 반등이 끝났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조정됐을 때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반등됐을 때 따라 사는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가 실거래가 최고가를 찍으면 다음 사람이 최고가 찍기 전까지는 잠이 안 옵니다. 특히 투자를 처음 하시게 되면. 내 집 마련도 첫 투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이점을 살려서 입주권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입주권은 아직 새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아니라서 그래도 아직 시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입주권 구매하실 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다 권리가도 틀리죠. 다 틀리죠. 이놈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죠. 막 조합들 맨날 비대위에서 싸우죠. 막 세입자한테 전화 옵니다. 막 물 샌다, 바퀴벌레가 나온다. 낡은 집이니까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시세 차익을 보시려면 앞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이 1주택자 처분 조건 또는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는 이 투기가열 지구 이상 내의 입주권은 다른 사람들, 투자자는 못 삽니다. 잉여자금이 있어도 아들 이름으로 사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내야 됩니다. 이제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를 땡땡땡을 X를 쳐줬는데 레미안 관계자께서 아주 친절하게 다 써주셨습니다. 이 희생망입니다.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자비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자꾸 꼼수를 생각을 하시거나 뭔가 유예되겠지, 뭔가 풀어주겠지, 계속 이 상태로 가겠어? 라고 일하지만 그것은 주택시장이 과열이 꺼지고 하락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자연스럽게 다 풀어줄 겁니다. 그런 하락이 많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요. 상승이 되고 있는 시기 내에서는 규제가 계속 반복될 뿐이지 규제를 이렇게 누그러주진 않기 때문에 뭔가에 해주겠지, 에이 나중에 완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너무 단기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 세금, 자금 출처, 대출 관계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한 키워드 중에 올해는 증세에 대한 부분,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부분 정말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래도 넘어가지만 내년, 내후년에 정말 똘똘한 거를 많이 갖고 계신다면 아주 힘들어질 수 있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올해는요. 명의 분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의를 분산했다가 다시 돈을 모아서 가져오는 행위가 안 됩니다. 통장 서로 식구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통장 이거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난년 같겠죠. 그죠? 양도세도 다 절세하고 분산해놨고 근데 그 판 매도금을 어떻게 갖고 오실 겁니까? 자금 출처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나오시고 있는 분들은 기타 차입을 1억만 쓰더라도 조사 나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뀐 양도세법 숙지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비과세는요. 내가 챙겨야지 누구한테 인터넷으로 물어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컨디션이 달라서 이 특례 조건에 있는 양도세 비과세 특히나 거기에 입주권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분양권이 껴있었다. 이러면 정말 세무사 3명 이상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시고 진짜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세무사님도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찾아와야 되는 그런 또 1주택이라도 이제는 20년 말까지만 되죠. 거주 안 한 주택에 대한 그죠? 이제 그것도 바뀌죠. 꼭 살아야 되죠. 임대사업자를 묶었더라도 다 팔고 나중에죠. 이렇게 바뀌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1주택이신 분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세법 공부는 다주택자들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뀐 양도세법 1주택자라도 봐야 돼요. 자, 누군가가 부추기거나 묻지마 투자하는 것이 요즘에 카톡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요.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공부를 해서 옥석을 가릴 수 있을 때 그런 정보를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모를 땐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한번 쓰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주식처럼 손절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나
특히나 이제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요. 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유동성도 많고 약간 바이오팜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토지보상금도 풀릴 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동성이 아주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고 아니면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 뭔가의 구조조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비싼 이유는 서울에 있는 맞벌이 부부,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PIR이라고 하는 소득지수가 매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의 집이 지금 그 가격인 거고 사실 서울의 집이 죄송하지만 비싸지가 않아요. 그분들 소득 수준으로 커버가 되는 40%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10년 정도 알뜰하게 한 사람 월급을 모았다면 대출 40%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재무제표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사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나왔던 30대, 40대에는 괜찮겠지만 50대이신 분들이 만약에 해고를 그럼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이자 낸 것들 지금 집값은 올라서 좋지만 당장 지금 팔 수 없는 다주택자다. 그럼 양도세 중과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유동성을 예전처럼 돈을 탈탈탈탈 털어서 또 사고 하는 걸 하지 마시고 귀를 닫으셔야 돼요.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신 분들은 내가 버는 금액 내에서 이자를 잘 계산을 해보시고 돈을 잘 맞추셔가지고 똘똘한 채를 잘 구매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리스크는 한 가지 해고가 대기업에서 좀 일어나게 되면 이게 좀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이거 한 가지예요.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미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무표정하시다. 힘드신가 봐. 아니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 수고해주신 원천대사님께